정부의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이 더 이상 국회를 좌지우지 자기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 아주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이번 선거에 후보님들 포함해서 모두 함께 같은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파탄 내고 부정 비리에도 뻔뻔스럽게 고개를 들고 온 나라를, 온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린 이명박 정부, 이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고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힘이 바로 저희 후보님들과 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라는 지난 60년간 저희 민주통합당이 지켜온 그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민생 파탄을 심판하고 부정 비리를 심판하고 정치검찰을 심판하는 그런 3대 목표를 실현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ED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민주통합당의 선거대책위원회는 비전 제시형 선대위, 이슈를 이끌고 나가는 선대위라는 그 진용을 갖추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의 심판 요구는 정말 단단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결심하고 계십니다. 그 결심을 우리 후보들께서 표로서 받아내느냐 여부는 저희 선대위와 후보님 한 분 한 분들이 한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저희들의 국민들에 대한 열망을 바라보면서 국민을 믿고 나갈 때 승리가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민주통합당 그 변화와 희망, 승리의 선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기 노랑나비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습니다. 노랑나비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희망을 가질 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긴 터널을 여러분들 뚫고 이제 햇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픔과 상처와 또 분노까지 안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많은 동지들을 기억합시다. 그분들이 가질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다시 껴안고 큰 힘으로 승화시켜서 2012년 4.11 총선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변화입니다. 국민들은 변화를 원합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가 우리 국민의 가슴을 일렁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다. 우리 국민들은 투표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투표날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저지른 국민의 삶을 망가뜨린 그 시대를 다시 연장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지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 4년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참담하고 잔인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1% 측권층은 정말 봄날이었고 따뜻한 날이었지만 99%의 모든 국민들은 민생 대란의 고통을 겪으면서 슬픔과 분노와 절망에 젖어 있습니다. 월급과 아이들 성적을 빼놓고는 모든 것이 올랐다는 말을 국민들 한탄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깊은 만큼 변화의 열망은 높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절대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겨울을 또다시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게 새 봄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 봄의 상징으로 우리의 옷을 노란 나비의 희망으로 입고 있습니다. 국민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 오늘보다 나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선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과 부정과 비리의 세상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더불어 잘 사는 세상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소망은 아주 소박합니다. 우리들에게 뭐 그렇게 큰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살면 아이들 교육시키면서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억울한 말을 하고 분노에 차 있으면 분노에 찬 말을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말을 좀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하면 잡아가고 조사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이런 세상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4.11 총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4년 동안의 총체적인 실정을 연장해서 여자 MB 연장 정권으로 가느냐, 아니면 국민이 원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과거 세력을 끊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느냐 하는 선택의 시점입니다. 4월 11일은 과거 시대의 연장이냐 새로운 시대로 가느냐,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새로운 시대입니까? 과거 시대의 연장입니까?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꿈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헌신성을, 진정성을 바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국민이 패배하면 대한민국은 또다시 1% 특권층, 그들만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다시 부자 감세, 또다시 언론 장악, 또다시 남북 대결의 어두운 겨울 공화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승리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하고 싶습니까? 다 같이 승리합시다. 변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까지 몸부림쳤고 뚜벅뚜벅 전진해 왔습니다. 시민사회와 한국노총과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들의 열망을 받으면서 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야권연대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공천을 했고 경선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반성합니다. 이 반성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새롭게 발돋움해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이 활짝 피는 변화를 위해서 그 희망의 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책 선거로 가야 됩니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그리고 남북평화, 이런 모든 것은 새누리당에서도 우리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마치 이것이냐 저것이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우리 박선숙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파란 옷을 빨간 옷으로 바꾼다고 그들의 내용이 바꿔질까요? 그들의 지지 기반이 1% 부자인데 그들이 정말 복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남북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양극화를 줄푸세 747 공약으로 엄청나게 벌려놓은 양극화의 현실을 그들이 복지를 얘기한다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이제 한 번 더 속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의 목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이라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라는
엄청난 무게를 두 어깨에 지고 책임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책임 앞에서 우리는 작은 것은 다 묻어버리고 작은 것은 다 떨쳐버리고 큰 대의를 향해서 크게 힘을 합쳐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함께할 아까 소개한 공동선대위원장들이 이제 앞으로 승리를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다. 노란 나비의 물결, 승리의 이 물결이 전국에 팔랑팔랑 날아다닌다면 4월 11일 국민이 승리하고 4월 12일 국민의 삶이 변하고 국민의 삶이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전진하는 그 상상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혼신의 힘을, 혼신의 능력, 혼신의 진정성을 다 발휘해서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희망과 승리를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총선과 대선이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적 진로를 바로잡는 결정적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야말로 나라의 명운을 건 일대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요한 싸움에서 제가 세종시를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 저 스스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충청권의 승리가 이 정권을 심판하는 정권 교체의 기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PK지역도 많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충청권이 지역주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비로소 이 나라는 올바른 전국적인 민주정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힘으로 대선을 이기면은 이명박 정권이 망가뜨려 놓은 한반도 평화, 경제민주화, 지역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다시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하셨을 때 이 끔찍한 정권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그런 걱정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오찬장에서 하신 말씀, 반드시 통합을 해서 한반도 평화를 바로 세우고 민생경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 유언처럼 제 머릿속에서 한 번도 떠나질 않습니다. 두 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 가치를 바로 세우고 승리를 해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국민 여러분들 참으로 힘드셨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민주당이 제대로 심판해라 라고 하는 밥상을 차려놓으셨습니다. 그 밥상을 챙기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밥을 떠먹여 주시는 일까지 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꼭 우리 역할을 제대로 해내서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실정과 권력 핵심부의 부정 비리를 이번 4.21 총선을 통해서 제대로 심판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될 책무가 바로 우리 민주당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승리를 위해서 1시간 1초를 아껴가면서 꼭 승리해서 당의 승리를 그리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민주당원이 되고 공천자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 꼭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 때면 항상 붙어 다녔던 이념주의, 지역 색깔이 퇴조하면서 그리고 또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이 관성적 지지 경향도 사라지면서 정책 선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두 번째 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나와 있는데 이 페이지에가 우리 민주통합당의 정책의 철학과 방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이번 선거는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역사가 바뀌고 국민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내 삶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민주통합당의 정책 비전 이렇게 타이틀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민주정부 10년의 가치인 사람, 민생, 민주, 평화를 실현하고 평화를 기초로 해서 이번에 정책을 발굴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뜻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의 토건주의, 물신주의, 그리고 부자 특혜, 독선과 오만, 이 남북 대결 구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뜻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에게 희망을, 시민에게 자유를, 한반도의 평화를 이런 타이틀을 내걸었는데 이것은 누구나 이명박 정부와 경제는 10년 전으로 후퇴하고 민주주의는 20년 전으로 후퇴하고 남북 관계는 30년 전으로 후퇴했기 때문에 민생 파탄난 민생 경제를 회복해서 서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후퇴된 민주주의를 회복해서 시민에게 자유를 드리고 냉정 구도의 한반도에 평화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거기에 내걸었고요. 그 7대 비전 33대 정책 약속 250개 실천 과제 이것은 분야별로 분석을 한 겁니다. 수혜자별로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에너지 환경까지 16개 분야로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모임에 가실 때 뭐 여성들 모임에 간다, 청소년 모임에 간다 하실 때는 이 한 장만 가지고 가시면 대강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기 27페이지 가면 33페이지까지 잘 정리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겠습니까? 이건 안 되구만요. 예. 그리고 그 책자에 이제 사람아 활짝 펴라 이렇게 내건 것은 민주통합당은 앞으로 사람을 국정 중심에 두겠다 이런 뜻으로 했고요. 그리고 거기 99% 사람, 활짝 이 세 가지를 조합시켜서 홍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PP 열려다 이걸로다 보니 이게 헷갈리는데요. 3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7대 비전이 나옵니다. 이 7대 비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느냐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 비전으로 내걸었는데 이것은 우리 민주통합당이 거시정책의 우선순위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일자리가 창출되면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투자가 되고 투자가 늘면 다시 또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경제와 복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경제 민주화와 민생 안정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양극화입니다. 이 사회 양극화와 이로 인한 갈등과 분열 이것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와 민생 안정을 두 번째 비전으로 내걸었고 세 번째는 이제 보편적 복지 확충을 세 번째 비전으로 내걸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복지는 시대의 흐름이고 국민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내걸었습니다. 네 번째 비전은 평화 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겠다. 북한 변수는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야말로 일자리고 그리고 통합이고 국민 화합이기 때문에 네 번째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동력 확충과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로 MB 역주행 심판과 권력 개혁을 내걸었습니다.
아마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게 MB 역주행 심판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마지막으로 내걸었던 것은 이게 정책 공약집이고 또 자칫하면 일반 중산층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뒤로 뺐지만 우리 후보자들께서는 이 부분을 가장 잘 활용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4쪽을 보시면 4쪽, 5쪽에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전 확충망, 이걸 이제 첫 번째 비전으로 내걸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일자리가 활짝 99% 국민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5년간 새로운 일자리 330만 개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현재 63%에서 OECD 평균 수준인 70%까지 올라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같은 일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현재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5%로 낮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통해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전체 평균 임금의 50%까지 올리려고 합니다. 7쪽입니다. 노사가 협력해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8쪽, 9쪽에 보면 이제 경제 민주화, 실현과 민생 안정을 위한 두 번째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 경제가 활짝 피게 될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는 이제 재벌 계획을 통해서 재벌의 횡포를 막아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조세 개혁을 통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1% 슈퍼 부자들의 세금을 제대로 걷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이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을 제대로 감독해서 억울한 피해를 막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서민의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민생에 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으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리고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 부담을 경감해드리겠다. 대부업체 이자율을 현재 39%에서 30%로 내려서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금융수수료를 내려드리겠다.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깎아드리겠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겠다.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과 어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14쪽하고 15쪽을 보면 보편적 복지 확충에 대한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복지 혜택이 99% 국민들에게 활짝 돌아갈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담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16쪽입니다. 등록금 부담 없이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반값 등록금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교육이 필요 없는 공교육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17쪽에 돈 때문에 병원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무상의료 문제를 여기에서 다루었습니다. 18쪽에 보면 집이 더 이상 서민들의 짐이 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1000명당 주택수를 선진국 수준인 400호까지 확대하고 실수요자에는 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중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다 하는 얘기고요.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2만 호 지어서 OECD 수준까지 도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9쪽에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1쪽에 보면 효도하는 민주통합당이 되겠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23쪽에 보면 이제 평화와 공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3대 정책 약속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북한으로 인한 불안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 잘 사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안심하고 보내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5번째 비전으로 성장 동력 확충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3대 정책 약속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IT 강국으로 키우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지방과 수도권이 골고루 발전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 방방곡곡 권역별로 특성을 키우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28페이지에 보시면 6대 권역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어떠한 공약이 있는가 보시려면 여기를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33페이지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34페이지, 35페이지를 보시면 6번째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5대 정책 약속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토건 국가에서 벗어나서 지속 가능한 국토 이용으로 생태계를 보존하겠습니다. 원전 중심이 아니라 안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아마 지방 이제 방송사 토론하면서 원전 확대 정책 문제가 거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이 파트를 6번째 비전 쪽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붕괴시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내일의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공약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여기는 이제 MB 역주행 심판과 권력개혁을 위한 3대 정책 약속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부각시켜야 될 의제인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운영 실패, 그리고 친인척 측근 비리를 중심으로 선거를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걸로 가면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필패이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말바꾸기와 불안감 조성으로 의제를 삼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FTA랄지 제주 강정마을이랄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정부 여당에서는 막판 한 방을 노리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자들께서 행동 하나 말 한마디 하실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MB 역주행 심판과 권력개혁을 위한 3대 정책 약속은 MB 정부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통해서 부당하게 권한이 남용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국회, 일 잘하는 정부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7개 이제 비전을 정리를 했고, 이러한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있는 내용은 약 한 350페이지로 해서 주말에 홈페이지에 띄우고 후보자들께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실 때는 그 자료를 보시고요. 지금 언론이나 새누리당에서 가장 공격하는 게 뭐냐면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재원 조달은 뒷받침되어 있느냐, 복지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내용이 44페이지, 45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이미 우리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8월 29일 날 복지 재원을 위한 규모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까지 다 발표를 했습니다. 책자까지 마련해서 배포를 했는데도 언론이나 새누리당으로부터 어떠한 비판도 흠도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통합당의 정책은 바로 시행 가능한 재원이 뒷받침된 정책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이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우선 기본 방향은 새로운 세목 신설 없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번 공약, 그러니까 7대 비전 33개 약속 250개 실천 과제를 만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5년 연평균에서 32조 원입니다. 5년간에서 160조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게 340조 원 들어간다고 발표를 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달하려고 하는 것은 세금만을 통해서 조달하는 게 아니고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을 통해서 연평균 35조를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3조 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 3조 원 정도는 앞으로 발생될 긴급한 사항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돈으로 활용하게 되면 현재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재원이 뒷받침된 실현 가능한 그런 이제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나라당의 새누리당의 복지 정책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십시오. 태생적으로 다릅니다. 우선 첫 번째 다른 것은 새누리당의 정책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오늘의 사회 양극화를 가져오고 서민 경제를 파탄시킨 장군인이 새누리당이고 이명박 정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를 목전에 앞두고 경제 민주주의, 보편적 복지, 1% 부자 증세 들고 나오는 것은 전혀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뭐 이제 지방에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거철이 되면 무엇이 표에 도움이 될지 잘 알기 때문에 정당이나 정치인은 그 국민 마음에 드는 말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걸어온 길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나라당이 바로 그렇습니다. 엊그저께까지 친부자 정책, 친재벌 정책으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갈등과 분열을 자초한 정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알맹이가 없습니다. 지금 경제 민주화 한다고 하고 재벌 개혁한다고 하지만 재벌 개혁의 대표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게 출총제 부활, 그리고 순환 출자 금지, 그리고 지주회사 요건 강화 뭐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포장만 그냥 덮어놓은 것이죠. 세 번째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내용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당의 정체성과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의지도 없는데 이게 양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시행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세 가지 진정성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 실현 가능성이 낮다 이런 걸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4월 11일 이후에 국민도 대한민국도 우리 민주통합당도 여러분도 활짝 피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